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지금의 극심한 우리나라 정치적 혼란은 그동안 수면 아래만 있다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막바지를 향해서 또 치닫고 있고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린 참 많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치부가 만천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분명치 않고 모호한 정치인들의 그 정체성이 다 드러났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인들 중에 보면요, 기회주의자들도 있고요, 간신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내세우고요, 민주주의 운운하고 있지만은요, 실은 친중 종북 주사파에 깊숙이 가담되어 있어서요, 자유민주주의 겉옷만 입은 그런 무늬만 민주 세력인 카멜레온 같은 그런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도요, 우리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군들 중에 보면은요, 별을 달고 있는 장군과 그리고 최고 군인학원 특임단 소속 그 장교까지도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질질 짜대는 그런 광경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별 4개를 단 육군 참모 총장의 입에서는요, 묻지도 않은 군사기밀이 공개석상에서 술술 새어나오고 있는, 그렇게 방송을 타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광경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온통 언론은요, 야당이 말하는 소위 프레임을 그대로 보도하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내란, 반란의 수계 같은 그런 프레임 말입니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앞다투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을 세워버린 듯이요, 재빠르게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에다가 출국 금지 조치를 재빠르게 내리고요, 대통령을 체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으름장까지 놓아가면서 말입니다. 여기다가 언론의 선동에 휩쓸린 전국의 대학교는 또 앞다투어 총학생의 명의로 시국선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온 그들은요,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울먹이면서 촛불을 드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최고의 지성이란 대학생들이 맞는가 하는 정말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역사인식과 고작 언론의 선동에 이렇게 놀아나는 광경을 우리는 처참한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대통령과 이번 비상계엄의 주축인물이 충안고 출신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지역 주민들이 말입니다, 등교하는 충안고 학생들에게 날개란을 던지고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해대는 그런, 옛날에 그 중국의 그 마오쩌둥, 그러니까 모택동 시절에 말입니다, 그런 홍위병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군중 심리학 언론의 선동에 휘둘려서요, 이렇게 이성과 양심이 실종된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과 더불어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부정선거가 이슈화되고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하자 선관위에서는 말입니다, 부랴부랴 20억을 들여서요, 서버를 전면 교체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인멸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대놓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법천지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발의된 것이 국회에서 또 그렇게 찬반에 붙여집니다. 여당에서 배신자가 지난번보다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무리 여당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한다고 해도요, 지난번처럼 배신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은 또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겁니다. 탄핵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2차 투표는요,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회기 내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표결에 붙여지는 것은요, 명백히 그렇게 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헌법학자인 중앙대 이인호 교수가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사실 아닙니까? 일사부재의 원칙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듯이요, 앞으로도 계속 정상적인 것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8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거짓이 진리를요, 누르고 그렇게 덮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대로,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요,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게 되면은요, 헌법재판소에서요,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는 살아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참 요즘은 그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혼동의 경랑속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해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아침 그 한 끼씩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해 봅니다. 저 역시요, 이런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가장 든든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인데 뭐 하루아침 한 끼 금식한다고 해서요 죽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현재 하루 아침 한 끼 금식 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금식은요, 이런 규칙대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 12시부터요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렇게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12시간을 금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요, 그 전날 밤 저녁 식사를 오후 5시에 하니까 아마 19시간 정도 금식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꼭 지켜야 할 것은요, 하루 두 끼 외에는 절대 식사를 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금식은요, 물까지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침 식사를 금식하는 대신에요, 한 잔에 그 물 한 잔 마시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온전한 금식을 원래 하게 되면은요, 그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음식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이 안정될 때까지요, 무기한전은 금식 기도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만약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다면요, 오늘 오후에 가결이 된다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이렇게 하루 한 끼 아침 금식 기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 경우는요, 저체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온전한 금식을 하게 되면요, 저혈당 쇼크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일주일 금식을 하게 되는데 저혈당 쇼크가 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도요, 온전한 금식은 일주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또 와서 제가 위궤양각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요, 발치를 여러 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죽을 먹었더니만요, 현재 안 그래도 저체중인데다가 체중이 한 4kg 정도 더 다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한 달 이상을 아마 이렇게 하루 한 끼 아침 식사를 금식하게 되면은요, 안 그래도 비쩍 말라서 볼품도 없는데 아마 더 형편없는 그런 몰골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관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아침 한 끼 금식 기도 운동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길 이렇게 호소해 봅니다. 과체중인 사람이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은요, 육이 죽어가는 대신에요,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익을 말하면요,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동참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은요, 이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은 조차요,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찬양을 하거나 예수님을 잠시 생각만 해도요, 아마 여러분의 눈에서는요, 닭똥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은혜 받았던 그런 뜨거운 심령을 잃어버리고요, 황폐화된 그런 지친 영혼도요,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심령으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도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미건조한 신앙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끼 금식은요, 우리의 영혼에 상당한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시고 금식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니네의 백성들처럼만 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거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는요, 저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한국 교회 차원에서의 금식 회개 기도 운동은요, 앞으로도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루 한 끼 금식 기도 운동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요, 한두 명 그렇게 많아진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마 인정해 주실 겁니다.
제가 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요, 한국교회 차원에서 그 금식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느냐 하면요, 그 본질이 배도에 대한 회개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배도에 대한 회개는요, 교회 차원에서 회개 운동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여러분도 수긍이 갈 겁니다. 며칠 전에 오정열 목사가 시국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그 정도밖에 시국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그 WA 총회 유치, 그게 바로 배도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요, 비록 소수이지만은요, 하나님께 하루 한 끼 금식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든다면요, 우리는 역전의 상황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루 한 끼 금식 기도가 부족해서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의 분량과 진정성만큼요, 이 나라는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만이라도요 이 나라를 반드시 새롭게 고쳐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요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치 말고요, 하루 한 끼씩 금식 기도 운동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한 명이라도 더 동참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호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